오늘 우리가 인문학 강의 이제 첫 번째 좀 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안에서 8월 달은 성장이라는 타이틀, 어쩌면 인문학 강의 자체가 성장, 성숙이라는 큰 타이틀에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 사실은 그 인생이 시간이 가면서 나이를 먹고 자칫 인간적으로는 사람이 되고 어른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육이 다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우리 삶이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인간 존재의 지평을 넓혀주는 일로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 같이 합니다. 특별히 저는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일찍이 이 인문학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뭔가 사는 그 삶의 자세가 다를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했는데, 당신은 벌써 20년째 서울고등학교 역사박물관에서 있는 그 인문학 강의를 다녔고, 현재는 서울대학교도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되지 않고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지 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다 해서 그 인문학 강의를 9월 달부터 또 계속해서 토요일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의 크기는 사실 자기 존재가 얼마나 넉넉해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 존재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또 만들어지는 것 같지. 우리 존재가 크고 넓으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나에게 이로운 것들을 우리가 캐내면서 적어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사고나 사유를 하지 않기 시작하면 이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다 괴롭히는 일, 심지어는 우리 집에 있는 엄마 아버지도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신 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키우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제하고 순화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인문학이 아닐까.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부강한 데는 그 나라 인문학, 철학이나 문학과 같은 이런 학문들이 대세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또 프랑스, 독일, 이런 그 철학으로 유명한 나라들이 아무리 위기를 겪어도 그 사람들은 참 태평하다 그래요. 태평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존재의 집이 든든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이가 어리든지 크든지 할 것 없이 사실은 살아가면서 다 경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할까 말까. 또 내가 어떤 선택과 결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때 중요한 잣대가 돼주고 어떤 기준이 돼줄 수 있는 게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좀 더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월 달은 우리가 이제 하늘 땅 인문학 강좌 성장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저는 오늘 가치라는 것 이야기하려고 하고, 우리 배영광 형제님은 다음 주에 성장이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9월 달에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또 10월에는 고독이라는 주제, 또 12월은 어떤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로 우리가 같이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 드디어 2부가 나와서 결론이 뭐였냐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280명의 삶을 70년 동안 역주행해서 뒤져봤더니 결국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뒤에는 긍정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삶을 완주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되게 단순해요. 근데 그 긍정이라는 게 사실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땐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또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볼 때는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이랄까,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프라우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완주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순간순간 어려운 고비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실은 그 고비를 겪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서로의 등을 빌려주고 서로의 등을 기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상형 문자인 사람인 변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우리가 기대서 서로 부족함을 서로 드러내고 부족함이 서로에게 오픈될 때 서로 등을 기대고 완전해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지만 당신이 깨질 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칠도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자꾸 완벽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거를 막기도 한다는 거야. 내 한 사람의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부족함을 보이기 싫어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완벽함을 요구하면서 그 행복을 빼앗는구나. 그래서 깨져야만 그 황무지에 물이 떨어지고, 깨져야만 항아리 그 사이에서 떨어지는 그 물을 통해 생명이 자라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인문학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그 생각이나 우리가 살아온 그 자기 존재의 집을 깨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작업이 바로 인문학 이 강좌를 통해서, 그게 되면 내 생각과 내 고집 안에 갇혀있던 그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서 이 담장 넘어 있는 나의 존재를 다시 보게 되고 내 삶을 객관화시키면서 다시 한번 내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하루를 살더라도 그 인생의 퍼즐을 제대로 놓기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이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영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지 밸런트 교수의 행복의 조건 안에는 용서라는 것들이 있을 때 행복했다,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때 행복했다, 또 하나는 연민이라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 함께 고통을 느끼는 그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했다. 근데 이게 사랑이든지 용서든지 이 모든 게 뭐냐면 사실은 나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받는 존재, 또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 사람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서로 등을 기대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서로의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1등이 돼서 좋은 직장, 좋은 곳에 사는 법은 아는데 설령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 도움을 요청해 보는 법을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자살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오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최고의 가치인 그 주제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람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는 어떠냐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죠. 그죠? 너무 값이 값으로 말하면 너무 고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게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아가야 되는 의무도 있고, 우리에게는 서로를 향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의무도 있는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이 가치라는 게 다 깨졌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무엇이냐면, 사람을 값으로 매길 수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을 사고 팔고 가치를 매기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우리 신장의 일부를 매매하거나 할 수 없는데 사람이 최고의 가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에서 암거래되는 일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될 게, 특별히 인문학, 사람을 위한 이 학문, 인문학을 할 때, 가치를 논할 때 사람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거기에 눈을 뜰 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눈을 뜰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로 우리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나 여기 있는 어떤 성자라고 할지라도 힘, 파워를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냥 나쁘게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정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힘의 에너지를 쫓아서, 가령 진보든지 보수든지 할 것 없이, 또 나는 학문이라는 세계가 내 힘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조차도 학문이 하나의 자기의 힘, 파워, 에너지가 되어서 힘을 따라서 움직여 가는 존재인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힘에 자기의 가치를 두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잘못된 그 힘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파괴하는 일도 이렇게 종종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젊은이가 자기의 인생을, 무엇이었냐면, 저도 이제 화요일날 막 기도회 하고 마치고 전화가 왔는데, 그 일가 친척이 다 모여서 처음으로 이렇게 숙소를 잡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휴가를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네 막내 형제가 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기 전에는 부모 형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멀리 대구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형제를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동생의 그 마음. 그런데 해석하기에도 그냥 이렇게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돈 벌라고 간 친구가 잘못된 가치 때문에 오히려 돈을 1억 정도를 해먹는, 그래서 그 고통이 형제들과 부모에게 고스란히 다 돌아오게 돼서, 우리 이 동생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집안도 다 거덜날지 모른다고 저한테 그렇게 상담 전화가 온 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게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일에 내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고, 가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결국은 그것이 행복이죠. 그래서 김장훈이라고 하는 가수는 자기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까 우리가 조지 밸런트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연민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자기 삶의 행복과 자기 존재됨의 집이 넓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밤업소로 하고 방송에 나오고 여기저기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때요? 뭐 이렇게 전셋집에서 사나? 지금 그래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그는 또 독도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광고도 내고, 그래서 사람들은 왜 자기 삶을 더 생각하지, 왜 저럴까라고 하지만 그는 가치를 그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도, 힘의 방향도 달라지고, 이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결국 삶의 자세나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오늘 첫 시간을 좀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관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것에 자기 가치를 가장 크게 두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 자신. 어떤 면에서요? 나 잘 되는 거. 근데 그 잘 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오케이. 형가리가 그러면 이뤄놓은 목표는 뭐죠? 아직 없어요. 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가치가 아직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가치라는 것은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 가치. 그래서 막연하게 현대인들이 가치가 있고 자기 삶의 방향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물어가면 사실은 출발은 하고 현재 내 삶에 열심도 내고 자기 직분도 지키고 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나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이 가치관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뷰, 관이 있어야 되는데 인생관, 가치관, 결혼관, 행복관 다 우리는 어떤 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결정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가치라는 것도 자기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지 그 가치관이라는 게 우리 안에 명확해지면 내가 우리 중에 이런 경우 있어요. 저 사람은 그냥 저 일 보기에는 되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 일을 되게 가치 있는 일로.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들은 이야기지만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기 때문에 최고의 명문대학 미국에서 MBA 과정을 마쳤는데도 그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학교에 가서 그 교사로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것은 내가 생기기만 하면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투자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치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배영광 우리 형제는 본인이 지금 살아가면서 걸어가는 그 삶의 패턴들이 본인이 설정한 가치관에 맞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나요? 가족과 가치관이. 그거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일종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좀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에 미치려면 거기에 대해서 흘려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하고 또 조율해야 되는 인간관계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이 가치관이라는 게 분명해지면 돌든지 아니면 직관해서 가든지 결국은 그 가치관을 향해서 시간이 더 들지라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가치관을 우리가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내 존재의 넉넉함과 내 삶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경학 전도사님 또 저
막 사람들이 얼굴이 까맣대요. 그러나 우리 아래층 그 두 분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두 분 참 얼굴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웃으세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우리가 연기가 좀 되긴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진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깊은 내면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에 대한 행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돈을 주거나 누가 우리를 칭찬해 주거나 우리를 바라보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눈이 오나 무더위가 있으나 이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모여야 그 시대의 하나의 사조가 되고 이 건전한 가치관이 바로 서야 그 시대 한 나라의 운명을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가정을 또 건강하게 세우고 해서 사실은 우리 시대의 불행은 뭐냐면 이 가치관을 바로 잡지 않은 거. 참 이게 너무 사실은 교육관이라고 얘기하지만 교육, 인생, 결혼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라면 사실 가치관의 문제예요. 어떤 교육을 할 건가도 가치의 문제이고 또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 건가도 가치의 문제죠. 그래서 뭐 대학을 결정하고 자기 인생의 40-50년을 내다보면서 지금 준비하려고 첫 발을 내딛는 우리 현관이도 그렇고 근데 내가 어떻게 가야 이 길이 행복하다고 하는 막연한 그림은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명확한 삶을 살려면 내 인생의 가치관을 먼저 갖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가치관 안에 들어가서 좀 몇 가지 같이 얘기해 보면 사실은 누구나에게 있는 가치라는 것은 되매 가치라는 게 있어요. 되매 가치. 내가 무엇이 되는 거. 이거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치. 현관이가 의사가 되고 싶고 목회자가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고 싶고 또 교사 안에서도 어떤 교사가 되고 싶고 이 됨에 대한 가치. 근데 우리 한국 동양 특히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되는 가치관에 엄청 많이 자기의 시간을 몰두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막상 내가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됐을 때 이것을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라이센스를 하나 딴 걸로 자격증 딴 것 정도로 완전히 이것을 전락시켜버려요. 뭐냐면 내가 막 잠 못 자고 뭘 해서 서울대 갔어요. 그래서 서울대생이 됐는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쳤던 고등학생들도 보면 왜 공부 안 해? 그러면 예쁜 여자랑 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 건데? 그 다음에 답이 없다는 거야. 행복하려고요. 그 행복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런데 서양의 교육 방법은 뭐냐면 너가 되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건지 그게 진짜 가치거든요. 그거에 자기 삶을 생각해 보라고요. 현관이는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무엇인가 되고 가짐의 가치, 두 번째 가짐의 가치, 그거에 아마 전부 쏟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가치관이 많이 바뀌긴 하는데 이 누군가가 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될 수 없어요. 이 됨의 가치라는 건. 서울대생 25명 뽑으면 나는 되면 저 사람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됨이나 가짐의 가치는 희소성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만 무엇이 되고 무엇을 가질 수 있는 그 가치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된다면 뭐 할 건데? 라고 우리가 왓을 물었을 때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그 안수를 받으려고 시험을 다 치르고 이제 좀 있으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저한테 그 교단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는데 에세이를 써서 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질문이 나는 왜 이걸 나한테 보냈을까 할 정도로 처음에 의아했어요. 뭐냐면
당신이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쓰십시오. 이거였어요. 아니 그래서 나는 거기에 내가 영혼을 살리고 또 신방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뭐 이렇게 어떤 것이 되기 위한 그 가치를 이런 식으로 써서 보냈더니 뭐라고 답이 왔냐면 그것은 일반 성도도 할 수 있는데 당신은 왜 굳이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나는 뭐가 된다는 생각은 가치는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어떤 삶을 더 깊고 내 삶을 윤택하고 내 삶에 어떤 길라잡이를 해줄 그 가치관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해서 한 달 내내 그 숙제를 해가지고 보내냐고 얼마나 고민.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확하게 막 답을 못 찾겠으니까 아니다 그러면 목사 안 한다 막 그럴 정도로 너무 나한테는 중요한 질문으로 그게 달아왔어요. 그리고 교사가 되고 또 우리 교수님이 되고 또 우리 현관엔 PD가 되고 그 된 후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지 그 너머까지 보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이 인문학 강좌를 통해 다시 한번 좀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가짐의 가치.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 아파트 35평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전 외제차가 많이 보편화됐으니까 그래도 폭스바겐 정도는 타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음악 사운드 크게 틀어놓고 윈도 탁 열리는 거 옆에 여자친구 앉아서 청평대교 한번 쫙 달리면서 막 이런 가짐에 대한 가치에 자기 인생 전부 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다시피 그 펄벅의 대지라고 하는 소설에 한 젊은이는 야신가인데 그에게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아들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오늘부터 너가 갖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땅이라는 거야. 그러면 너가 오늘부터 땅을 밟아라. 그거를 내가 너한테 밟는 땅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밟으면 다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날부터 잠도 안 자고 죽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막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땡볕 무더위 다 이기면서 땅을 종일 밟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어디까지 밟았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너무 지쳐서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된 그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의 가치에 너무 노예가 돼서 자기 행복이나 인생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큰 교회에 대한 그 갖고 싶은 욕망, 이것은 자기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근데 중요한 것은 댐이나 가짐은 내 삶이 그거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나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세요? 난 사람이 그걸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행하고 고통 겪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짐의 가치, 댐의 가치,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쉐어링, 나눔의 가치, 또 하나는 서비스, 섬김의 가치로 우리가 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인생을 하버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의 삶을 역추행 보았더니 그 사람들의 삶에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맨 마지막에 뭘 넣었냐면 믿음을 넣었는데 그 바로 전에 뭘 넣었냐면 연민이라는 것을 넣었어요. 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을까? 결국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존재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위한 섬김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베드로가 우리 세족시겠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세족식을 하는데 주님 제 발은 닦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쓴 글에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섬기려고 할 때 그 섬김을 받아주는 것도 섬김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호의적인 생각으로 나를 향해서 연민을 느끼고 긍휼히 여길 때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것도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사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서로 등을 비비고 한 손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한 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두 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우리가 나눔과 섬김의 가치로 사람들 숲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행복하다. 자, 김장은 명예도 있습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부러운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배만 채우지 않고 왜 다른 사람에게 굳이 나누고 다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고 우리 주변의 연예인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그 일을 다 해. 나누고 섬기고.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입양까지 하면서 자기의 자녀로 삼는 시네라 차인표 이런 사람들도 아주 우리에게 귀한 생각을 하게 하는데 왜 그럴까? 가짐이나 됨의 가치는 언제부턴가 그것을 나눔과 섬김의 가치로 갖지 않으면 욕심이 돼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이것을 지키려고 되려고 우리가 거기에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으면 그때부터 내 삶이 야금야금 하나씩 병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때가 되고 해가 지면은 우리도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순간을 망각한 채 너무 됨과 가짐의 가치에 내 인생을 다 빼앗기면 그 마지막에는 뭐라고 흔히들 말하면 쏘갔다고 얘기해. 쏘갔다. 내가 이 이팔 청춘이 평생 있을 줄 알았는데 쏘갔구나. 그래서 오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느냐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20대라는 퍼즐, 또 10대라는 퍼즐, 30대라는 퍼즐에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속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치를 잘 갖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올라가 보면 아는데 등산을 올라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내려오는 일로 맞춰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거기 터를 잡고 집을 짓는다면 그게 절이 되겠죠. 스님이 되겠지. 그러나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라갈 때부터 내려올 때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내려올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다리 삐어요. 그래서 위험한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밟았을 때, 성공했을 때, 내가 됨의 가치, 내가 갖고자 했던 가짐의 가치를 이뤘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의 방향이 나눔과 섬김의 가치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자기 삶의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면서 살아가게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불행은 사실 재산 문제 때문에 많이 일어나요. 더 가지려고.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추석이나 명절에 서로를 죽이는 총뿌리를 겨누는 또 하나의 전쟁이 우리 땅에 일어나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6.25를 치르고 어떻게 보면 새마을 운동을 거치면서 경제적인 그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사실은 경제적 자유는 없는 나라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돈이라고 하는 것에 노예가 되었지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하는 법은 우리가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 인생만, 자기 가정만, 자기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다 팽배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고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간간히 우리 매스컴에 들리는 이야기 보면 이미 그 이웃이 죽은 지가 몇 달이 됐는데 그 썩은 주검이 몇 달 부패한 후에 발견되는 일들을 보면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옆집 사람이 죽어가는 거를 모르며 또 그 사람은 내가 죽겠다고 옆에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뭐냐면 가치예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라가면 정상을 밟은 사람은 내려가서 사람들이 있는 그 숲에 가서 섬기고 나누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인생 10대,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도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모릅니다. 이거 없으면은 다 끊어요. 그래서 이 가치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공기가 중요하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중요하고 또 내 삶의 남은 미래도 하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조종해 갈지 한번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됨과 가짐의 가치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되고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나눔과 섬김의 가치로. 그래서 원하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회복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이 회복돼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 이 가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정신은 따라가지 못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줄 정신이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괴리감 속에서 사람들은 열등의식을 느끼고 비교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냥 풀빵을 먹어도 행복했는데 다른 집에 가니까 호두파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벌써 불행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지탱해주는 인문학적인 소양이 이 정신, 이것을 만들고 가치를 만드는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때문에 살지 말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누가 이끌어서 살아가는 신앙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내 삶을 10대, 20대, 30대 또 40대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내 인생을 다시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숲을 큰 그 그림을 점점 더 보게 하세요.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리고 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퍼즐 한 조각을 그 전체 그림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딱딱 맞춰서 여러분 삶이 결국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